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여러분께서 직접 아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 648회 시간입니다. 기축의 지장간 중에서 축토 안에 없는 오행을 불러와서 이리저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축토 안에는 인성과 관성이 없습니다. 전번 시간에 개신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수는 재성, 신금은 식상, 기토는 비겁입니다. 그것을 편재, 식신, 비견이라고 하지만 그냥 재성, 식상, 비겁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주를 가지고 뒤에 한 번 또 상세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만 이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께서 올리신 영상인데 공부할 값어치가 있어서 저희가 빌려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 계묘, 기축, 정묘. 화가 둘, 수가 하나, 토가 둘, 목이 둘, 금이 하나입니다. 이 사주에 관해서 깊이 공부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다시 할 것입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지지에 도화살에 해당되는 왕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묘목이 둘, 유금이 하나. 거기에다가 행운으로 또한 오화가 옵니다. 결국은 행운이 오다 보니까 도화살이 오화, 유금, 묘목이 모입니다. 도화가 대단히 왕성한 사주다. 이런 것을 이제 아시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또 하나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도화살 운에 자 오화도 도화, 유화도 도, 유금도 도화, 묘목도 도화인데 도화 운에 축이 와서 오가 와서 축을 치면 축오 원진이 됩니다. 이 오는 기토의 인성입니다. 일간인 기토의 인성인 오화가 와서 축을 치면 인성도화가 생깁니다. 오화가 축을 만나면 바로 진도화에 해당되기도 하고 기토가 또한 오화를 보면 인성도화에 해당됩니다. 인성도화는 이게 이 사주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보다도 나이살 차이가 적어도 5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과 나는 연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토가 오화를 만나는 것은 인성을 만나는 것이고 인성이 만나서 바로 축이 오가 돼서 도화살이 되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 연애가 되든지 스캔들이 되든지 말썽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미혼자가 결혼하면 연애하다가 헤어지든지 결혼하든지 하면 될 것이고 기혼자가 기축이 오화를 지금 이런 사주의 모양에서
이런 사주의 모양에서 오화를 만나면 큰 스캔들이 생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장간 인종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장간에 없는 천간을 인종합니다. 우선 인성을 인종해 보는데 양간을 인종하기 때문에 병화를 인종합니다. 정화를 인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화나 병화나 병에서 축을 보게 되면 양이요, 정에서 축을 보게 되면 묘라, 양묘라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축은 수재가 간혹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크게 공부로는 출세를 잘 못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학문을 한다든지 공부를 잘해서 큰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수재가 간혹 나오는 것 말고는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한다. 공부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축은 지금 아까 공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활인, 봉사, 유경, 교육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검찰이 그건 아니죠. 검찰은 높은 직이니까 경찰, 군인, 교도로 가거나 아니면 종교직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무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가 교도소에 갇히거나 군인으로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세월로 오랜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을 인종해 보니까 병화를 인종하니까 양입니다. 묘궁의 양입니다. 어머니가 묘궁의 양이면 어머니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다. 어머니가 일찍 별세할 수도 있고 편찮으실 수도 있다. 어머니를 봉양해서 내가 병간호를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내가 직접 못하면 내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축의 병화를 인종해 와서 보고 있습니다. 인성을 인종하다 보니까 정화, 병화가 있는데 양간을 인종하다 보니까 병화를 인종해서 보고 있는데 기축은 축축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사주 자체가 기토도 물기가 있는 땅이고 메마르고 조열한 땅이 아닙니다. 축토는 얼어붙은 시베리아 벌판의 땅, 겨울의 땅, 동토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가 필요한데 어떤 화가 필요할 것인가? 기축은 용신을 화에서 찾아야 하니 조우용신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억부보다는 조우용신에서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서 곡히 억부만 볼 필요도 없고 병양을 볼 필요도 없고 조우만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축이라는 것 자체가, 기축이라는 간지 자체가 따뜻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란 것입니다. 그래서 간지를 보면 바로 퍼뜩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에서 기토의 기축인 일간 기토의 인성인 오화가 행운으로 오니 나이 많은 사람과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스캔들이 된다든지 연애가 되는 것은 바로 축하고 오를 만나면 진도하여 거기다가 유금 묘목이 있으니 그 오는 행운인 오화까지도 왕지로 도화살과 관련이 있으니 도화살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스캔들도 생길 수도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어쨌든 남녀가 좋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사이는 동성끼리 좋아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만물의 이치는 음과 양이 한 방에 있어야지 양과 양이 한 입을 해서 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지지에 바로 도화의 지지가 많기 때문에 늘 도화살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오화가 오는 바람에 바로 도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진도화 문제가 생길 것이고 기토의
인성인 화가, 토의 인성, 토의 어머니 세대인 화가 오니 바로 인성도화가 생깁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스캔들이 생기든 진정한 사랑을 하든 하게 될 것입니다. 기축은 묘궁의 양이라 가르친다든지 요양한다든지 남을 도와준다든지 남을 멘토링해서 위로해 준다든지 하는 직업을 가지기는 합니다만, 그런 가르치는 직업, 멘토링하는 직업을 가져도 근본적인 관심은, 기축의 관심은 재물입니다. 바로 축토 안에 재물을 넣어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축의 최대 관심입니다. 이번에는 기토의 관성을 인정해 보겠습니다. 지장간의 관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해보니 간목을 인정하겠습니다. 간목을 인정하면 묘궁 대자가 됩니다. 대에서 축을 보면, 갑에서 축을 보면 대가 됩니다. 이 기축은 특히 여명은 그렇습니다만, 남성도 그렇긴 하지만 여명은 관성을 보게 되면 관성을 기토와 축토가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관성의 경우는 간목이 기토와 합이 제대로, 지금은 중간에 병화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합이 되지 못합니다. 합화도 되지 못합니다. 물론 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간목 밑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화가 없더라도 간목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축과 기와 갑은 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가 바로 축과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포인트 이거를 아시면 사주는 벌써 거의 다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목이 기토가 관성을 보고 자꾸 붙으려고 하는 것, 사랑하려고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어쨌든 어떤 표현을 하든지 이게 개인의 이성의 사랑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간목이 스스로 통관을 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토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목은 관성이요, 지금 현재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병화는 인성입니다. 관성에서 인성으로 흘러 들어가서 인성이 다시 기토에게 흘러 들어가는, 인성이 비급을 생하는 이런 모습,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비급을 생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좋은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갑은 하나 있는데 기토와 축토가 관성을 쳐다보면서 그쪽만 바라보면 여자 운이라면 남자만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여자들끼리 머리카락 뜯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다시 여명에 가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명 여명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축이 남자라면 관성이 대종이니까 자식이 공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플 수도 있다. 나는 대종이니까 직장생활에서 잘할 것입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자격도 가질 수 있고 허가증, 자격증, 면허증으로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현달하지만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명에게 자식은 바로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축이 여명이라면 내 남편은 공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남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을 요양하고 도와주고 피를 흘리는 직업 혹은 칼들 직업, 센 직업을 가지고 제복 입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잘 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내 남편은 공처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묘궁에 되기 때문에. 묘궁에 되는 전반적으로 묘궁은 활동력이 떨어져 대란 것은
어디 폼 잡고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집에 와서는 아픈 것처럼 몸이 약한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것처럼 몸이 약한 것처럼 남자가 하면 여자에게는 미움, 틀이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처가가 될 수 있고 슬슬 저녁만 되면 아내의 눈치를 보는 공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축은 특히 여명이라면 갑이 오는 운에 기토인 내가 갑이라는 운, 다른 데서 오는 운을 보고 그쪽을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갑목이 오면 기토와 축토가 쟁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성인 목이 인성으로 가도록 관인상생하도록 화가 있어야 일탈하지 않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모르는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뭐 숨겨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갑목이 오면 중간에 화가 있어야 남편과 사이좋게 살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축은 보통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그 이 책 뭐 중간에도 있고 전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축여명은 연하남과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토가 여성이라면 갑목은 연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기축이라면 여자는 또 한 5살 정도 연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이 기축이라면 상관, 경관하니 남편을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면 내 자식이 내 남편을 찌르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의 토의 여명이라면 여명의 토의 자식은 바로 금입니다. 금이 내 남편 목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남편을 잘 위하고 남편을 공대하고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야 내 남편이 내 자식으로부터 칼을 맞지 않습니다. 자식이 여명인 기축 내가 남편과 사이가 나쁘면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는 수도 있고 칼로 찌르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운명입니다. 저희가 오행의 하나하나의 성질,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특성, 지장간에 있는 특성, 지장간에도 없으면 없는 오행을 끌어와서 이렇게 이런 면 저런 면으로 공부하는 것은 바로 기축의 성질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일주에 있는 것을 대부분 기본이라 하지만 월주나 시주에 있을 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주의 바란서는 연, 월, 일, 시까지 가면서 골고루 바란스가 있으면서 잘 돌아가는 것이 좋은 사주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